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다지만 난방비 청구서 보고 놀랐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더 인상될 전망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 사는 한 가구의 지난달 관리비 청구서입니다. 한 달 새 난방비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8%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겨울철에 이 난방을 안 뗄 수가 없잖아요. 난방은 필수인데 이번 달에 거기서가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나와버리니까 주민들이 난리고.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그대로인데 체감상 난방비가 2~3배는 올랐다는 겁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대비해서 딱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체감되는 거는 한 3배, 4배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죠. 이렇게 난방비가 오른 건 기록적인 한파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까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재작년 12월 톤당 892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LNG 가격은 1년 만에 40%나 뛰었습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도 4차례에 걸쳐 30% 넘게 올랐습니다. 기본적인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그리고 가스 요금 이에 따른 가스 요금의 상승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휘발유 가격과 달리 천연가스 가격이 12월까지 안정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른 이런 효과를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당장 2분기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가스 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면 가스공사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 여파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며 가스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 여파가 교통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가스연료비 체납으로 버스 운행이 한 달 넘게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차고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들. 시민들은 한 달 넘게 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비상 수송 차량을 타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폭등하자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한 게 원인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시내버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겹쳤고 고유가 시대에 틈새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던 LPG 차도 가스비 인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LPG 차는 지난 2008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엔 절반 수준인 7.5%로 급감했습니다. 153만 대까지 늘어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가 올해 LPG차 대수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 LPG 신차 판매량과 신차 중 LPG 차량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스 요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수출이 묶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5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1년 전보다 14.1% 늘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일단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교통 분야로도 번진 가스비. 이렇게 가스값이 오른 데다가 한파까지 겹치면서 난방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네, 그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유튜버 맥가이버 보일러 임성수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련 업종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셨다고요? 네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이 시청자분들께 좀 유익할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마다 난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개별 난방, 지역 난방, 중앙 난방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개별 난방은 각 집집마다 이제 보일러,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뭐 전기 보일러든 네. 보일러가 이제 각각 있는 게 개별 난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은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이제 지역 난방이고, 이제 중앙 난방은 각 세대의 아파트 단지 지하에 난방 시설을 갖추고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게 이제 중앙 난방 방식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난방 형태는 어떤 겁니까? 이 셋 중에? 셋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예. 이 난방 방식에 따라서도 난방비는 또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고, 이제 이 지역 난방이나 그 중앙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지하실이나 또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요금들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 난방 방식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네네. 개별 난방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런 난방 방식보다 평수나 단열 상태가 좀 난방비를 좌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네. 난방비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단열 상태, 이제 그리고 또 온수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가스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평수는 이해가 되는데 단열 상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단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집의 샤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집의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 뭐 꼭대기 집이라든가 1층 집, 이제 그런 데는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 같은 온도, 실내 온도를 설정하더라도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창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워낙 난방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커뮤니티 통해서는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외출 모드거든요. 이게 외출로 돌려놓는 게 실제로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외출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네. 외출 모드보다는 적정 온도, 사용하는 온도보다 약 1도에서 2도 정도 이렇게 설정 온도를 내려놓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이득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외출이나 또는 반복 타이머를 사용해서 방바닥 식지 않게끔 어느 정도 식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가스비가 적게 나옵니다. 네, 사실 개별 난방인지 지역 난방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사용하는 온도보다 한 1, 2도 정도 낮게 해놓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이유가 음. 그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방바닥으로 공급되는 난방수 온도가 60도 정도로 좀 낮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80도 정도로 약 20도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타이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반복 난방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반복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 돌고 몇 시간 쉬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일러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 난방을 하게 되면 보통 뭐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또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면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난방을 내가 켰을 때 적정 온도에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요게 바로 개별 난방에 적용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간헐 난방이라고도 있더라고요. 내가 쓸 때만 그 난방을 돌리는 건데 이런 방법들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제 간헐적 난방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간헐적 난방을 하더라도 물론 뭐 가스비가 조금 적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 한파시에 예. 동파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파 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외출 모드든 아니면은 평소 쓰는 그 온도보다 좀 낮게 해서라도 계속 켜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이런 또 상식도 있습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습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습기를 작동을 시키면 적정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설정을 했을 때 실내 온도에 좀 빨리 도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적정 온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2도에서 3도 정도 내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높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게 뭐 5도에서 6도 정도를 더 높여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2도에서 3도 정도를 높여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보일러 난방의 가장 적정 온도라고 한다면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한겨울철에는 약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아마 가장 적정한 온도로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온도 설정을 뭐 5도, 6도 이렇게 더 높게 한다 그래서 더 빨리 난방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보일러가 가동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각자의 체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일러 온도 놓고 식구끼리 좀 의견 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 말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외출 모드보다는 지역 난방의 경우는 1, 2도 이상 좀 낮춰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좀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수도꼭지 잠금을 냉수 방향으로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네. 이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냉수로 놓든 온수로 놓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단 사용을 하실 때 이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 방향으로 온수를 켜면 네. 물을 켜면 그때 보일러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습관을 항상 냉수 방향으로 놓고 쓰는 습관만 들이면은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우리 집의 그 난방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들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온수를 네네. 쓸 때 절약하는 방법도 혹시 따로 있습니까? 뭐 비슷한 시간에 한꺼번에 쓴다든지 아니면 뭐 덜어놓고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온수를 사용을 하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그 보일러마다 또는 이제 그 온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수 온도를 높게 놓고 낮게 놓고. 예. 이제 보통 온수 온도를 높게 놓고 그 물을 섞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온수 온도를 좀 낮게 놓고 꼭지를 끝까지 돌려서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수 온도의 적정 온도도 혹시 있을까요? 그 온도는 이제 집집마다 수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적정 온도는 한겨울철에는 약 50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엔 한 50도 정도. 유튜버 네네. 맥가이버 임성수 대표와 함께 난방비 절약 방법을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 혹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지금 저희가 한 질문 중에 빠진 게 있을까요?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요즘에는 그 난방비 절약한다고 집 안에서 뭐 텐트를 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샤시도 조금 뭐 이중 샤시 중에서 잠가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앞서 난방에서 단열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단열 방법들 중에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없을까요? 일단 단열이 취약한 부분이 보통은 샤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샤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잠궈 놓으라는 것도 예. 이렇게 잠그게 되면 이제 이 샤시하고 샤시 틀과 물리는 부분이 이렇게 딱 맞게 되면 이제 이 바람이 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효과적인 방법은 네. 그 뽁뽁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뽁뽁이가 맞나요? 예. 그걸로 이렇게 딱 붙일 때 샤시 틀까지 같이 붙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혹시 난방비 관련 전문가로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혹시?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난방비 절약, 지금 난방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저희가 이런 대표님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만,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좀 고민이 병행이 돼야겠죠.
네, 임성수 유튜버 맥가이버 대표와 함께 오늘 난방비 절약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겨울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를 향한 아우성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난방비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17만여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에는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려 최대 7만 2천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올 겨울에 하나는데 바우처는 오는 4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은 3월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국내 정치와 해외 시장 동향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면서도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에서 난방비 대책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진행된 브리핑. 그것도 주무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발표한 건 난방비 폭등으로 아우성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민심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가스요금 할인은 결국에는 국민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은 채 취약계층만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스비의 논란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날벼락처럼 크게 오른 난방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원룸 난방비도 2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김상현 씨. 최근 관리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6만 1,000원. 한파에 난방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평소 3만 원대로 나오던 요금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월세격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6, 7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원래 세워뒀던 지출 계획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김 씨는 평소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또 잘 때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난방비 폭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난방비가 크게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각종 절약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고 커튼을 달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켜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수증기를 타고 열이 집안을 고루 돌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난방의 경우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설정 온도를 낮추고 외출하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량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난방 시설부터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자기가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각종 물가 상승에 예상치 못한 난방비 폭탄까지. 각자의 절약 방식으로 유독 추운 이번 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예년보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워낙 크게 뛰어서 마음 놓고 난방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온도를 올리는 대신에 방한용품으로 추위를 막아 난방비를 아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대 한가운데를 문풍지와 테이프, 흔히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 시트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문틈 사이나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입니다. 방안 슬리퍼와 전기요, 내복 등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에 진열됐습니다. 온 집안을 다 뽁뽁이를 다 붙였고요. 박스를 창문 사이에 막 다 꼈어요. 또 안에서 이제 이거 경량 패딩도 입고 있고. 대형마트 세 곳을 살펴보니 최근 단열 시트와 문풍지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고 전기요 같은 발열기구와 내복은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방한용품을 예년보다 더 많이 찾는 배경엔 최근 급등한 난방요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사이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비는 30%, 전기요금은 18% 넘게 올랐습니다. 한파가 닥쳐도 마음 놓고 실내 온도를 높이기 어려워진 상황. 여기에 12월분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까지 날아오자 난방요금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2배 정도 올랐어요, 난방비가. 그래서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죠. 난방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막 온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하나 더 사러 왔어요, 오늘. 특히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쓸 정도로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매서운 추위와 비싸진 요금이 더욱 부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국내 요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에너지 빈곤층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열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보조 같은 것들이 돼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부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117만여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극발 한파를 막으려면 가스와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만큼 떨리는 손으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드는 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추경 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의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거는 우리가 재정 운영의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이번 겨울인데요. 소득 하위 20%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한 1분기에 살림살이가 가장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엔 난방비 폭등에 또 공공요금 인상까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민 살림살이가 가장 힘든 시기는 1분기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가 쓰는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 소득의 93%에 육박했습니다. 식료품과 주거, 교통비 등으로 쓰는 필수 생계비 비중이 다른 분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겁니다. 1분기에는 겨울철이 포함돼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가 쓴 연료비는 한 달 평균 89,787원으로 다른 분기의 최대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큰데 1분기 소득은 더 낮았습니다. 겨울철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 등 정부 주도 일자리가 다른 때보다 적은 탓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잇따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1981년 이후 최대 폭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올랐고 동결된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예고되자 정부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공공요금을 꼽으며 지자체의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물가 고공 행진에 생계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